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동안 나는 뱃속에서 아이가 죽을까봐 떨고 있었어요. 나는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그렇게 말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사과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말 좀 해봐요. 당신 지금 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시끄러워. 알길라.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배는 임신 8개월이었다. 일부 가난한 집 딸, 공부로 일어서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다. 우리 가족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다.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났고 여름이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알았다. 공부를 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애들이 학원 다닐 때 나는 도서관에서 살았다. 점심을 굶으면서도 책을 샀다. 밤늦게까지 형광등 아래서 공부했다. 선생님들은 나를 좋아했다. 민주야, 너는 꼭 좋은 대학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다고, 꼭 가겠다고 다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나는 한국사가 좋았다. 아니, 좋았다는 표현보다는 잘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역사는 암기 과목이고 암기는 돈이 들지 않았다. 도서관에만 가면 됐다. 수능을 봤다. 국사 100점. 나머지 과목도 꽤 잘 봤다. 국립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합격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합격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울었다. 민주야, 우리 딸 대학 간다. 엄마, 나 선생님 될 거야. 고생했다, 딸. 나는 그날 다짐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대학에 입학했다. 처음으로 나는 자유를 맛봤다. 돈은 여전히 없었지만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다. 화장을 배웠다. 학교 앞 저렴한 화장품 가게에서 하나씩 사서 연습했다. 립스틱, 아이라이너, 섀도우.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연습했다. 옷도 신경 썼다. 동대문에서 싸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다. 친구들이 말했다. 민주야, 너 대학 와서 완전 예뻐졌다. 나는 웃었다. 기분이 좋았다. 다이어트도 했다. 밥을 줄이고 운동을 했다. 165cm에 48kg. 날씬해졌다. 교수님들은 여전히 나를 좋아했다. 성적도 좋았고 수업 태도도 좋았다. 민주 학생, 졸업하고 교사 임용시험 잘 볼 거예요. 공부 계속 열심히 해요. 네, 교수님. 나는 미래를 그렸다. 교사가 되고 작은 아파트를 사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하지만 인생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부 10살 연상의 남자, 그리고 부잣집. 대학교 3학년 겨울, 나는 그를 만났다. 선배의 소개팅이었다. 민주야,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나이는 좀 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몇 살인데? 33살. 너랑 10살 차이. 나는 망설였다. 10살 차이. 너무 많은 것 같았다. 하지만 선배가 계속 권해서 나갔다.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단정했다. 무엇보다 여유로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이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는 와인을 주문했다. 나는 와인을 마셔본 적이 없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조금씩 마셨다. 민주 씨는 뭐 전공하세요? 역사교육이요. 졸업하고 교사할 거예요. 아, 선생님이 되시는구나. 멋있네요. 그는 미소 지었다. 호감 가는 미소였다. 태준 씨는 뭐 하세요? 아버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무역 쪽이에요. 아버지 회사. 나는 속으로 놀랐다. 이 사람 집이 부자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그는 나를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영화관도, 뮤지컬도, 미술관도 갔다. 내가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다. 나는 그가 좋았다. 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내가 좋았다. 처음으로 나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6개월 후 그가 프로포즈했다. 민주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네,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 네, 좋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걱정하셨다. 민주야, 10살 차이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괜찮아요, 엄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잣집이라며? 너 거기 가서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엄마, 괜찮아요. 태준 씨가 잘해줘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예언이었다. 결혼 전 시댁의 인사 같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였다. 30평대 반지하에서 살던 내게는 꿈 같은 곳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국립대 사범대 나왔습니다. 아, 국립대. 그래도 사범대면 괜찮네. 직업은? 임용 준비 중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일용직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실망, 불만, 우려. 시아버지는 그나마 나았다. 민주 씨, 우리 태준이 잘 부탁합니다. 네, 잘할게요.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 집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다. 나는 크게 하고 싶었지만 우리 집 형편이 안 됐다. 시댁에서는 예식장 비용을 냈지만 하객은 신랑 쪽이 훨씬 많았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 아파트로 정해졌다. 전세금은 시댁에서 냈다. 이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내가 시어머니께 말했을 때 그녀는 웃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아들 집인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이라는 것. 나는 그저 살게 해주는 것뿐이라는 것. 산부 임신, 그리고 배신. 결혼 6개월 후 나는 임신했다.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남편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짜? 응. 검사해봤는데 2줄이야. 그래. 축하해. 그런데 이상했다. 남편의 반응이 썩 기쁜 것 같지 않았다. 무언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왜? 싫어? 아니, 좋지. 근데 좀 빠른 것 같아서. 빠르긴 뭐가 빨라. 우리 결혼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그래. 알았어. 축하해. 그는 나를 안아줬지만 그 품이 따뜻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는 반응이 달랐다. 어머, 정말? 민주 씨 고생 많겠네. 잘 먹고 푹 쉬어야 해요. 네, 어머님. 우리 손주. 아들이면 좋겠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아들이면 좋겠다니. 딸이면 실망하실 건가. 임신 3개월. 입덧이 심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엎드려 토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물만 마셔도 토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다. 나는 혼자였다. 온종일 집에서 토하고 누워있고 TV를 봤다. 교사 임용 시험 준비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거울 앞에서 내 배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여보, 술 조금만 마셔. 알았어. 대화가 줄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잤다. 남편은 내 배를 만지지 않았다. 임신 7개월. 나는 우연히 남편의 카톡을 봤다.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을 풀었다. 남편은 내 생일로 비밀번호를 걸어놨다고 했었다. 카톡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봤다. 유진아라는 이름의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내일 볼까? 좋아요. 어디서 만나요? 호텔로 올래? 부끄럽지만 좋아요. 나는 핸드폰을 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울지 않았다. 울 기운도 없었다. 왔어? 밥은? 안 먹었어. 왜? 몸 안 좋아? 응.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샤워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임신 8개월. 나는 결정했다. 남편을 다그쳐야겠다고. 남편의 서류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호텔 영수증. 3일 전 것이었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나는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동안 나는 뱃속에서 아이가 죽을까봐 떨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좀 해봐요. 당신 지금 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시끄러워. 애낄라.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민주 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태준이가 말하던데. 민주 씨가 자기 핸드폰 뒤진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먼저 말한 것이다. 어머님, 태준 씨가 바람을 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네. 남자들 다 그래. 밖에서 바람 피우는 거야.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나는 입이 벌어졌다. 집안만 안 깨지면 되는 거야. 민주 씨가 현명하게 눈 감아주면 돼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민주 씨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잖아요. 태준이 아이 낳아주고 잘 살림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남편 뒷조사하고 그러지 말고.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민주 씨 집안이 변변치 못하잖아요. 우리 태준이가 민주 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조금은 이해하는 게 어때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사부 출산, 그리고 폭력. 임신 9개월. 나는 진통이 왔다. 새벽 3시였다. 여보, 여보. 남편을 깨웠다. 남편은 짜증스럽게 일어났다. 뭐야? 아기 나올 것 같아.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나는 아들을 낳았다. 작고 빨간 아기.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울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
남편은 병실에 잠깐 들렀다가 회사에 간다며 나갔다. 시어머니는 왔다. 손주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아들이네. 잘했어, 민주 씨. 나는 아들을 낳아서 칭찬받는 게 씁쓸했다. 산후조리원은 일주일만 있었다. 돈이 아까워서 시댁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혼자였다. 산후도우미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가끔 들렀다가 갔다. 나는 혼자 아이를 돌봤다. 밤마다 2시간마다 깨서 수유했다. 기저귀를 갈고 목욕시키고 재웠다.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다. 아이가 우는 소리에 짜증을 냈다. 아기가 우는 게 당연하잖아. 시끄러워 죽겠어.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피곤한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돌이 됐다. 시댁에서 돌잔치를 크게 해줬다. 비싼 한정식 집을 빌려서 친척들을 불렀다. 하지만 내 친정 식구들은 소수였다. 부모님과 언니 가족뿐.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웃었다. 아들을 위해서.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말했다. 돌잔치 비용 네 부모한테 좀 달라고 해. 뭐? 우리 집에서 다 냈잖아. 반은 니네 집에서 내는 게 맞지 않아? 여보, 우리 집 형편 알잖아. 그렇게 가난하면서 왜 딸을 대학까지 보냈냐고. 돈도 없으면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솔직히 나 너랑 결혼한 거 후회돼. 뭐라고?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애나 키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아들을 안고 울었다. 아들이 2살이 됐다. 나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남편은 주말에도 집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터졌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나는 아들을 재우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시끄러워. 술 냄새 장난 아닌데. 어디 갔다 왔어? 신경 꺼.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닥쳐. 남편이 소리를 질렀다. 아들이 깼다. 울기 시작했다. 봐, 애 깼잖아. 당신이 소리 질러서 그렇지. 시끄럽다고. 남편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나를 때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당신, 지금 나를, 너 때문에 미치겠어. 매일 잔소리만 하고. 남편은 다시 손을 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남편은 때리는 대신 나갔다.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안았다. 아들은 울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오부 시댁을 떠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께 전화했다. 어머님, 저 집 나갈게요. 뭐라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어제 태준 씨가 저를 때렸어요. 그게 뭐 큰일이라고. 부부싸움하다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님,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민주 씨, 진정해요. 나가면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민주 씨, 생각 좀 해봐요. 아이는 어떡하려고?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혼자서? 돈도 없으면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짐을 쌌다. 아들의 옷, 기저귀, 분유, 내 옷 몇 벌. 그게 전부였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나갔다. 아들을 안고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정? 하지만 부모님 집은 좁았다. 일단 모텔로 갔다. 하루 5만 원짜리 싸구려 모텔. 방에 들어가 아들을 재우고 나는 바닥에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디 갔어? 집에 와. 답장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민주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집에 와요. 못 가요. 아이는 어떡하려고. 아이 아버지한테서 떼어놓으면 어떡해.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 혼자 어떻게 키워? 돈은 어떻게 벌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다. 3일 후 나는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월 30만 원짜리 작은 방. 2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와 책상만 겨우 들어가는 크기. 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아들을 재우고 나는 노트북을 폈다. 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교사 임용시험은 이미 놓쳤다. 3년을 준비해야 했다. 학원 강사, 과외교사, 학습지 교사.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다음 날부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 2주 후 한 학원에서 연락이 왔다. 이민주 선생님, 한국사 강사 자리가 있는데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나는 다음 날 아들을 임시보육센터에 맡기고 면접을 보러 갔다. 학원장은 50대 남자였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하지만 학력은 좋으시네요. 국립대 사범대 출신이면 괜찮겠어요. 시간당 2만 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육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아들이 3살이 됐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아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다. 그리고 학원으로 출근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업을 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아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녁까지 봐주셨다.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을 데리러 갔다. 아들은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죄송해요, 선생님. 맨날 이렇게 늦게 데리러 와서. 괜찮아요. 민주 엄마 사정하는데 뭐.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시원에 돌아와 아들을 침대에 눕혔다. 나도 옆에 누웠다. 너무 좁았다. 아들이 조금만 뒤척여도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우리를 때리지 않는 공간.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공간.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돈은 항상 부족했다. 학원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다. 고시원 월세 30만 원, 어린이집 비용 4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남는 건 거의 없었다. 아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지 못했다. 중고 장터에서 옷을 샀다. 장난감도 싸구려만 샀다.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다. 집에서 밥을 해 먹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하지만 아들은 행복해 보였다. 엄마, 나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래, 우리 아들 고마워. 아들을 꼭 안았다. 이 아이만 있으면 됐다. 이 아이만 있으면 됐다. 남편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다. 아이 보고 싶어? 한번 보자. 싫어요. 내가 아이 아버지잖아. 아이 때리는 사람 앞에 못 데려가요. 난 아이를 때린 적 없어. 저를 때렸잖아요. 아이가 다 봤어요.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또 그럴 거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도 전화했다. 민주 씨,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이한테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아이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혼자 어떻게 키워요? 돈도 없으면서. 제가 벌어서 키울게요. 고집 좀 부리지 말아요. 집으로 돌아와요.
태준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민주 씨, 나는 전화를 끊었다. 6개월이 지났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말도 많아졌다. 엄마, 우리 집은 언제 커져? 응? 친구들은 다 큰 집에 산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가슴이 찔렸다. 우리 집, 작긴 하지만 엄마랑 우리 둘이 살기엔 딱 좋잖아. 응? 근데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빠는 엄마를 때렸고 다른 여자를 만났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3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아빠는 멀리 있어. 일하느라 바빠. 그럼 언제 와? 모르겠어. 나중에.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7부 이혼 법적 싸움. 1년 후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무료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카톡 캡처는 있어요.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병원 진단서요? 네. 남편한테 맞은 다음 날 병원 갔었거든요. 진단서 받아뒀어요.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쳤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민주 씨,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아이는 어떡하려고?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 혼자? 우스운 소리 하지 말아요. 판사가 들어왔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다. 남편 측 변호사는 나를 몰아붙였다.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만 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카톡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육체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호텔 영수증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분했다. 하지만 폭력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했다. 병원 진단서, 사진, 그리고 이웃의 증언. 그날 밤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가 소리 지르고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종 판결이 나왔다. 피고의 폭력이 인정되므로 이혼을 허가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말을 걸었다. 민주야, 할 말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너 정말 사랑했어. 나는 비웃었다.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때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했는데 바람을 펴요? 그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소유욕일 뿐이에요. 나는 돌아섰다. 민주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양육비만 제때 보내세요. 나는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8부 재기교사 임용 합격. 이혼 후 나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교사 임용 시험. 포기했던 꿈. 낮에는 학원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집에서 공부했다. 아들을 재운 후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았다. 한국사 교재를 펼쳤다. 눈이 감겼다. 너무 피곤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3시간 자고 일어났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임용시험을 봤다. 시험장에 들어설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문제를 풀기 시작하자 침착해졌다. 공부한 것들이 술술 풀렸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나는 웃었다. 잘 본 것 같았다. 3개월 후 합격자 발표가 났다.
나는 아침 9시에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내 수험번호를 입력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들아, 아들아, 엄마 합격했어. 아들이 달려왔다. 엄마, 왜 울어? 엄마가 선생님 됐어. 진짜? 엄마 대단해. 아들이 나를 안았다.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이제 제대로 된 선생님이야. 우리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와, 정말? 응, 정말이야. 구부 새로운 시장 우리 둘만의 집. 2개월 후 나는 발령을 받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한국사 교사. 첫 출근 날 나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때? 엄마 선생님 같아? 응, 엄마 멋있어. 아들이 박수를 쳤다. 학교에 도착했다. 교무실에 들어섰다. 새로 오신 이민주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이 환영해 주셨다. 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첫 수업. 아이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를 가르칠 이민주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칠판에 글씨를 썼다. 떨리지 않았다.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입니다. 오늘은 고조선부터 배워볼게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수업 재밌었어요. 그래, 고마워. 선생님,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첫 월급을 받았다. 300만 원. 학원 강사 때보다 100만 원이 많았다. 나는 그 돈으로 전셋집을 알아봤다. 작은 투룸. 아들 방과 내 방이 따로 있는 집. 아들아, 이제 우리 집이야. 너 방도 따로 있어. 와, 내 방. 아들이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여기 내 방 맞지? 응, 내 방이야. 좋아. 아들이 방에서 폴짝폴짝 뛰었다. 나는 웃으며 바라봤다. 집을 꾸몄다. 중고 가구를 샀다. 침대, 책상, 소파. 작지만 아늑한 우리 집. 저녁에 아들과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엄마, 우리 집 좋다. 그치? 엄마도 좋아.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아들. 우리는 안았다. 10부 완전한 독립 내 집 마련. 10년이 흘렀다.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됐다. 이제 목소리도 굵어지기 시작했다. 키도 나보다 컸다. 나는 여전히 교사였다. 승진도 했다. 부장 교사가 됐다. 월급도 올랐다. 세전 420만 원. 나는 저축을 했다. 매달 170만 원씩 5년간 모았다. 1억 원이 조금 넘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집을 사야겠다고.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을.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서울은 너무 비쌌다. 경기도 외곽을 알아봤다. 20평짜리 아파트 2억 8천만 원. 은행 대출을 받았다. 1억 7천만 원. 30년 상환. 계약했다.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을 받았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소유자 이민주. 내 이름이었다. 내 집이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잣집에 시집 갔다가 쫓겨나고 고시원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 내 집이 생겼다.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너무 기뻐서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 사셨어요. 나는 계속 울었다. 이사하는 날 친정 부모님이 오셨다. 어머니는 집을 둘러보며 계속 우셨다. 민주야, 잘했다, 잘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집까지. 엄마, 울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혼자 일어서다니 엄마가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 대학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줬다고.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거지. 아버지도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눈시울을 붉히셨다. 딸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저한테 더 중요한 걸 주셨어요. 공부의 가치를요. 성실함을요. 우리는 셋이서 안았다. 한참을. 새 집에서의 첫날 밤. 거실 소파에 아들과 나란히 앉았다. 아들아, 우리 드디어 내 집 생겼다. 응? 엄마 대단해.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아들이 나를 돌아봤다. 아니야. 나는 엄마랑 있어서 행복했어. 고시원도 좋았어. 좁았지만 엄마랑 나랑 둘이서 살았잖아. 정말? 응. 아빠 없어도 괜찮았어. 엄마가 있었으니까. 엄마가 아빠보다 훨씬 낫거든.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고마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나도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여서.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화냈다. 11부 회고와 성찰 그 선택에 대하여.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 나갔다.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였다. 도시에서도 이렇게 별이 잘 보이는구나. 나는 지난 13년을 떠올렸다. 임신 8개월, 남편의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던 그날. 손이 떨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동안 나는 뱃속에서 아이가 죽을까봐 떨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끄러워. 애깰라. 그게 전부였다. 아들을 낳고 남편의 손에 맞았던 그날. 뺨이 화끈거렸다. 아들은 울고 있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3살 아들을 안고 집을 나왔던 그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걸었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고시원을 구했다. 월 30만 원. 2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우리를 때리지 않는 공간. 학원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시간당 2만 원.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밤 11시에 퇴근해서 어린이집 선생님께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자고 있는 아들을 안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좁은 침대에 아들을 눕히고 나도 옆에 누웠다.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들었다. 하지만 가끔 잠들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빠도 없고 집도 좁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아들이 깰까봐 소리는 죽이고.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났다. 아들을 위해서.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 낮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아들을 재운 후 새벽 2시까지. 눈이 감겼다. 커피를 마셨다. 그래도 감겼다. 찬물로 세수했다. 포기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를 보는 순간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들아, 아들아, 엄마 합격했어. 아들이 달려왔다. 엄마 대단해. 나는 아들을 안고 계속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다.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지금 나는 내 집의 베란다에 서 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분다. 시원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 잘했지?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다음 주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뭔데? 여학생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희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13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자주? 네. 술 마시면 매번요. 어제도 그랬어요. 엄마가 많이 다치셨어요. 엄마는 뭐라고 하시니? 참으세요. 이혼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나는 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네. 선생님 도와주세요. 나는 그날 오후 학생 어머니와 통화했다. 어머님, 저는 민지 담임 이민주입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민지가 뭐라고 했나요? 어머님, 가정폭력은 참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선생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는 고졸이고 일한 지도 오래됐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1366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고 쉼터도 있어요.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애들 생각하면 어머님, 애들이 더 힘들어해요. 민지가 학교에서 자꾸 울어요.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겪었거든요. 네,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의 폭력과 외도 때문에 아들 3살 때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네, 13년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고시원에서 아들이랑 둘이 살았어요. 돈도 없었고 미래도 불확실했고 근데 근데 후회는 안 해요. 한 번도 나와서 살았으니까요. 그때 안 나왔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님도 강해요. 그동안 버텨온 것만 봐도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이제 그 강함을 다른 방향으로 쓰세요. 아이들과 어머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용기 주셔서. 천천히 준비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도 도울게요. 그 어머니는 6개월 후 이혼했다. 쉼터에서 1년을 보내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이들과 새 출발을 했다. 1년 후 그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다. 선생님,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이제 아무도 우릴 때리지 않거든요. 애들도 많이 밝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그 어머니를 안았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의미 있었다. 내가 겪은 고통이 12부 아들의 성장, 대학 입학.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렀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키는 180cm. 나보다 훨씬 컸다. 성적은 좋았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엄마, 나 역사 선생님 될 거야. 왜 하필 역사? 엄마처럼 되고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다. 수능날 나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떨렸다. 나보다 아들이 더 떨렸을 것이다. 시험이 끝나고 아들이 나왔다. 엄마, 어땠어? 어려웠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본 것 같아.
그래, 수고했어. 우리 저녁 맛있는 거 먹자. 응. 우리는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갔다. 오랜만에 외식이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엄마 어떡해? 엄마는 괜찮아. 너 걱정 말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텐데. 아니야. 엄마 이제 혼자 있는 거 익숙해.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대학 입학 발표가 났다.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나와 같은 과였다.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역사교육과. 축하해. 축하해. 우리 아들. 엄마, 울지 마. 기쁜 일이잖아. 그래. 너무 기뻐서 그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고시원에서 아들을 재우며 이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다고 다짐했던 그날들.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며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날들. 모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다. 대학 입학식 날 나는 아들과 캠퍼스를 걸었다. 여기가 엄마가 다녔던 학교구나. 25년 만에 다시 와보네. 엄마도 이 길 걸었어? 응. 저 건물에서 한국사 수업 들었고 저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했어. 엄마는 여기서 행복했어? 응. 처음으로 자유로웠던 것 같아. 공부하는 게 즐거웠어.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어. 나도 여기서 열심히 공부할게. 엄마처럼 좋은 선생님 될 거야. 응.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알았어, 엄마. 우리는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았다. 벚꽃이 만개했다. 25년 전처럼 아름다웠다. 아들이 기숙사에 짐을 풀었다. 나는 옆에서 도왔다. 엄마, 나 이제 여기서 살아. 주말에도 과제 많으면 못 갈 수도 있어. 괜찮아. 내 생활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 혼자 있을 건데. 아들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야. 너를 키우느라 혼자였던 게 외로웠던 거지. 근데 이제 너는 다 컸잖아. 엄마 임무 완수했어. 아들이 나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무슨 소리야? 포기할 리가 없지. 아빠 없어도 나 잘 컸지? 응. 넌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기숙사를 나오며 뒤돌아봤다. 아들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걸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다. 뿌듯함의 눈물이었다. 내가 해냈다. 혼자서 아들을 여기까지 키웠다.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서울대까지. 나 진짜 잘했다. 13부 아들의 첫사랑, 그리고 결혼. 4년이 흘렀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엄마, 나도 합격했어. 나도 이제 선생님이야. 축하해. 우리 모자가 다 선생님이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나는 울었다. 가슴이 벅찼다. 아들이 첫 출근하는 날, 나도 함께 학교 앞까지 갔다. 떨리지? 응. 엄마도 처음에 떨렸어? 당연하지. 근데 수업 시작하면 괜찮아질 거야. 학생들 눈 보면서 하면 돼. 엄마는 좋은 선생님이었어? 글쎄, 최선을 다했지. 한 번도 학생 포기한 적 없어. 나도 그럴게.
엄마처럼. 아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학교 정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내 아들이 선생님이 됐다. 내가 걸었던 그 길을 아들도 걷는다. 1년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내 여자친구. 김지은. 같은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예쁘고 밝은 여자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은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평소에 지은 씨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말요? 부끄럽네요.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다. 지은 씨는 착하고 당찬 여자였다. 어머님, 준우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요. 어머님이 혼자 오빠 키우셨다고. 응, 대단하세요. 저는 상상도 안 가요. 어떻게 혼자.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지은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저 준우 오빠 정말 사랑해요. 잘할게요. 좋은 며느리 될게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2년 후 아들이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객 60명 정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나는 앞자리에 앉았다. 친정 부모님도 오셨다. 어머니는 벌써부터 눈물을 닦고 계셨다. 아들과 며느리가 입장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신랑 김준우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알기에 자신의 가정도 소중히 가꿔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옆에 앉은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딸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혼자 저렇게 키웠잖아. 엄마, 자랑스럽다 우리 딸. 피로 연장해서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저를 키워준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아들이 나를 바라봤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엄마, 저 기억나요? 제가 3살 때 엄마가 저 안고 집을 나왔던 거. 나는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기억한다고? 저 그때부터 다 기억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던 것도, 엄마가 우시면서 저를 안고 문을 나섰던 것도. 하객들이 숙연해졌다. 고시원에서 엄마랑 단둘이 살았죠. 2평도 안 되는 방. 너무 좁아서 엄마랑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매일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항상 자는 척 했어요. 근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 들었어요. 나는 울었다.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게 제일 미안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아빠 없어도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해줘서. 아들이 단상에서 내려와 내게 다가왔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아들이 나를 안았다. 나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다. 나도 사랑해 아들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거실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다. 아들의 대학 졸업사진, 임용 합격 통지서, 오늘 찍은 결혼사진. 모두 내가 지켜본 순간들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 정말 잘했지? 14부 손주, 그리고 퇴직. 1년 후 손주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엄마, 아기 나왔어요. 아들이 전화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렸다. 병실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들이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엄마 봐요. 우리 딸. 아들이 아기를 내게 건넸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았다. 작은 아기였다.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아가야, 할머니야. 눈물이 났다. 주르륵 흘렀다. 엄마, 이름 뭐로 할까요? 민서는 어때? 백성민, 길서. 백성을 이롭게 하는 아이. 좋아요. 민서, 이민서. 나는 손주를 꼭 안았다. 민서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너는 행복하게만 자라. 할머니처럼, 아빠처럼 힘든 일 없이. 아기가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계속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손주가 자라는 걸 보는 것은 행복이었다. 돌, 두 돌, 세 돌. 민서는 건강하게 자랐다. 할머니, 민서가 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민서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게 아빠, 엄마, 나, 그리고 할머니. 예쁘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나는 그림을 받아들고 울었다. 민서가 당황했다. 할머니, 왜 울어? 기뻐서. 민서가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그려줘서. 당연하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민서가 5살이 되던 해 나는 60세가 됐다. 그리고 퇴직을 결정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마지막 수업날 학생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꽃다발과 편지들이 쏟아졌다. 한 학생이 편지를 읽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이 제일 좋았어요. 역사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선생님 덕분에 역사를 사랑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울었다. 학생들도 울었다. 너희들도 고마웠어. 선생님은 너희들 가르치는 게 정말 행복했어. 퇴직식 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민주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30년간 한 번도 학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항상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특히 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직에 전념하셨습니다. 혼자 아드님을 키우시면서도 말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에게 귀감이 되셨죠. 동료 교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몇몇은 울고 있었다. 나는 단상에 올랐다. 손이 떨렸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사랑했고 학생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다. 제가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울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여자도 싱글맘도 혼자서도 충분히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점점 커졌다. 제 아들도 이제 선생님이 됐습니다. 좋은 가정도 꾸렸습니다. 손녀도 생겼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오늘 퇴직하지만 저는 여전히 선생님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감사합니다. 30년간 함께 해주셔서 사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박수 소리가 계속됐다. 퇴직 후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 가족이 와 있었다. 엄마,
퇴직 축하해요. 고마워. 며느리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어머님, 30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래야겠지? 민서가 내게 달려왔다. 할머니, 축하해. 고마워, 우리 민서.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먹었다. 행복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나는 잘 살았다. 후회 없다. 정말 후회 없다. 15부 마지막 독백 마이너스 혼자이지만 완전한. 현재 나는 65세가 됐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다. 아들은 부장 교사가 됐다. 며느리는 교감이 됐다. 손주 민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나는 주 3회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친다. 봉사활동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한다. 선생님,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그쵸? 우리 역사는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나는 가르치는 것을 여전히 사랑한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오늘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난 43년을 떠올린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로 일어섰던 시절, 국립대 합격증을 받고 어머니와 함께 울었던 그날, 대학에서 처음으로 화장을 배우고 예뻐진 나를 보며 신기해했던 시절, 10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 부잣집 며느리가 됐던 그날, 시댁에서 무시당했던 날들, 임신 중에 남편의 외도를 알았던 그 충격.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동안 나는 뱃속에서 아이가 죽을까봐 떨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남편의 손에 맞았던 그날, 뺨이 화끈거렸다. 3살 아들을 안고 집을 나왔던 그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고시원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았던 시절, 2평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밤 11시에 퇴근했던 날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밤들,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새벽 2시까지 공부했던 날들, 합격했던 그날의 기쁨, 처음으로 내 집을 샀던 그날,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던 그날, 교사가 됐던 그날, 결혼했던 그날, 손주가 태어났던 그날, 퇴직했던 그날,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나는 대답한다.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아니요. 한 번도. 오히려 그때 나오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왜요? 제가 그때 집을 안 나왔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리고 아들도 상처받았을 거예요.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된다. 더 심해진다. 그리고 아이도 본다. 아이도 상처받는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왔다. 두려웠다. 너무 두려웠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이만 안고. 하지만 나왔다. 그리고 살았다. 부잣집 며느리의 삶.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지옥이었다. 나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 무시당했다. 무시받았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의 필요에 의해 결혼했을 뿐이었다. 나는 아들을 낳는 도구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민주 씨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잖아요.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는 그저 집안의 일원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나왔다. 그리고 살았다. 고시원에서 아들과 단둘이 잘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우리를 때리지 않았다.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자유로웠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나쁜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없는 게 낫다는 것을. 폭력적인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이 낫다는 것을 내 아들이 증명했다.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내 아들은 잘 컸다. 대학을 갔고 교사가 됐고 결혼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됐다. 며느리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손대지 않는다. 존중한다. 손주에게도 따뜻하다. 안아주고 놀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한다. 나는 성공했다. 대물림을 끊었다. 지금 나는 혼자다. 아들은 자기 가정이 있고 나는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43년 전 그 선택을, 집을 나온 그 결정을, 혼자 아들을 키운 그 용기를, 나는 나를 자랑스러워한다. 혼자 사는 것, 그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것이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나는 나로 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카페를 나선다. 석양이 지고 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답다. 나는 걷는다. 천천히 여유롭게. 아들에게서 문자가 온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이번 주말에 민서 데리고 갈게요.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나는 웃으며 답장한다. 응, 먹었어. 주말에 보자. 민서한테 할머니가 떡볶이 만들어줄게. 사랑해. 사랑해.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한다.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집 앞에 도착했다.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 문을 연다. 불을 켠다. 따뜻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밤이 왔다. 별이 뜬다. 나는 미소 짓는다. 오늘도 수고했어, 민주야. 오늘도 잘 살았어.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엄마, 우리 집은 어디예요? 여기야, 아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무도 우릴 때리지 않는 집. 아무도 우릴 무시하지 않는 집. 이제 우리는 안전해. 모든 싱글맘들에게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전화 1366 24시간. 한부모 가족 지원 상담 1644에 6621. 여성긴급 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117. 법률구조공단 132.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뒷모습.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 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THEND.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